안녕하세요. 박수광입니다. 오늘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같은 전기실에 전력 방출 방식의 고압식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에 따르시오. 1번. 전기실에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설비의 최소 약재량을 구하시오입니다. 약재량 단위 확인하셔야죠. 전 영상에서 보시면 이것에 대한 단위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구할 건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에 따르면 전기실에 유입식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 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는 이 정도이다. 개구부는 한 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대 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충전비까지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력 방출 방식의 표면 화재로 보는 겁니다. 표면 화재. 전력 방출 방식은 뭐로 나뉜다? 표면 화재와 심부 화재로 나뉩니다. 근데 현재 표면 화재입니다. 왜 표면 화재인지 단정 지을 수가 있냐? 표면 화재는 가연성 액체, 기체를 다루는 공간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가연성 액체와 기체에서. 근데 유입식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 액체죠. 왜? 유가 기름유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액체를 다루는 곳이니까 표면 화재로 보고 그럼 표면 화재에 대한 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암기. 자, 표면 화재는 1분 이내에 소화 약재를 방사하여야 하고 가연성 액체와 기체일 때 표면 화재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방어 구역의 온도 30도라고 본다. 근데 30도일 때는 0.57에 따른 빛의 적을 가진다. 자, 이거 3개. 3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은 뭐 할 수 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화재안전 기술 기준과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만든 룰. 왜?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근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면화재 1분의 가연성 액기 30도에 따른 0.57 빛의 적을 가진다는데 이게 왜 고정값이냐? S는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것에 따른 빛의 적입니다. 근데 K1이 표준 상태에서의 빛의 적이고 22.4에 따른 이게 원래 리터인데 곱하기 1000을 해줘서 루베가 된 거고요. 여기가 원래 g인데 1000을 해줘갖고 킬로그램이 된 겁니다. 1000 해줬으니까 똑같죠. 단위만 빛의 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별표가 44kg입니다. 44. 이걸 해주면은 0.51에 따른 빛의 적이 나옵니다. 근데 K2는 뭐죠? 단위 온도당 증가되는 빛의 적이고 얘는 273분의 K1이 되는 것인데 K1? 니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것이네. 그러면은 0.0 뭐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몇 도인데 우리는 30도라고 했습니다. 표면 화재일 때는 30도다. 30도입니다. 그냥 30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주면 얘는 0.056이 나와. 이것에 따른 빛의 적. 그러면 너를 더해주면 0.57에 따른 빛의 적이 나오네. 오케이, 알겠어. 0.57 빛의 적 고정값이라는 거 알겠어. 왜? 네가 고정이니까 그 나머지 따라오는 것들도 다 고정이네. 단 이것이 변하게 되면 너희들 값은 다시 처음부터 구해줘야 해. 조건은 그거야. 이산화탄소야 너. 그 다음에 30도야 너. 이 두 개의 조건이 충족할 때는 0.57 고정.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문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험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다. 1분에 다 이거 조건. 너무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표면 화재에 대한 식을 적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이거다. 현재 식에 대한 이해.
다음에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해놓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은 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얘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으시면 문제를 풀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의미 해체 들어가겠습니다. 45루베, 150루베, 1450루베, 1450루베 이상, 얘는 다 미만입니다. 미만. 이런 경우에는 1, 0.9, 0.8, 0.75이다. 근데 단위가 무엇일까요? 킬로그램 퍼 루베가 되겠죠. 루베. 왜냐? 얘네가 루베니까. 얘가 루베니까. 킬로그램이 나오려면 얘가 루베가 있어야죠. 그럼 여기까지 한다는 이 표시가 무엇이냐? 최소 45kg, 최소 135kg, 최소 1125kg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병, 세 병, 25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저장 용기 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병, 세 병, 25병, 45, 135, 100, 1125kg은 최소 있었는데 최소라는 단위가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줬을 때, 이 식을 해줬을 때 이것보다는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보다 미만이면은 이것의 수에 곱하기 알파의 슬래시가 있죠. 얘는 뭔데? 얘는 보정계수입니다. 보정계수. 보정계수는 다시 5.54이 곱하기 로그의 100 마이너스 C의 100이 되는 것입니다. 는 별표. 자, 이거는 보정계수입니다. 보정 5.542 이렇게, 그다음 이거 대단한 별표. 보정계수. 보정계수는 어떨 때 들어가냐? 설계 농도가 34% 이상이라고 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 농도가 34% 이상일 때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방어 대상물일 때 들어가냐?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매부, 이프, 석천, 사프, 에탄, 에틸렌, 산화 에틸렌, CO, 그 다음에 C2H2 아세틸렌이죠. H2 수소죠. 자, 34, 36, 37, 37, 40, 49, 53, 64, 70, 66, 75가 됩니다. 이게 뭐다? 설계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뭐다? 방호 대상물을 얘기한다. 방호 대상물에 따른 설계 농도 34% 이상일 때 보정 계수를 하는데 34% 이상이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을 어디다가 넣어? 얘네들을 보정 계수를 구할 때는 얘네들을 끌고 와서 이 C값, 이 C값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표가 나올 것이고, 이 별표가 여기에 들어가서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값을. 근데 이거에 대한 값은 최소 얘네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그다음 플러스, 이거는 계구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A는 면적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전체 방어구역 전체 면적의 3% 이하입니다. 3% 이하. 얘는 바닥 면적까지 포함합니다. 포함. 바닥 면적도 포함. 전체 방어구역의 3% 이하. 이거 베타에 대한 값은 해배죠. 5kg/h 해배입니다. 여기에 따른 계구부의 면적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뒤쪽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뒤쪽 넘어가서 보시면 전기실에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설비의 최소 약재량, 이렇게 성능학 1번 적었네요. 적었고 여기에 따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V 이 루베는 지금 10 곱하기 8 곱하기 10이 되죠. 그러면 눈으로만 풀어도 800 루베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알파 값을 어떻게 볼 수 있죠? 800이니까 0.8 0.8의 kg per 루베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설계 농도가 34% 이상인 물질 방호 대상물을 다루고 있지 않으니 보정기에서는 무시. 그 다음에 최소 약질량이 나오는지 얘네들을 800 곱하기 0.8을 해주면 이것에 따른 640kg이 나올 텐데, 이 640kg이 지금 최소 약질량 135kg보다 이상이죠. 그러면은 135kg 무시, 얘를 그대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뭐죠? 최대 면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근데 전체 방어구역, 그냥 방어구역 전체 면적의 3%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A를 구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참고해서 보시면은 10 곱하기 8 곱하기 2가 되고요. 더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2고요. 더하기 8 곱하기 10 곱하기 2가 됩니다. 이것에 따른 것은 지금 면적이 15.6 해배가 되고요. 15.6 해배. 그 다음에 베타는 고정가 5kg per 해배. 그러면은 얘네 도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곱하기 해배는 15.6 곱하기 5. 이것에 따른 별표에 따른 킬로그램이고, 지금 너희들은 640이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640kg에 더하기 15.6 곱하기 5네. 그럼 이것은 별표였어. 그럼 너희들을 더해주면은 별표 2개의 킬로그램이 나오게 되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전기실에 요구되는 이산탄소 설비의 최소 약재량이 되겠네. 그래서 718kg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과 끝을 적으면서 소문항 1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저장 용기실에 저장할 소화약재 저장량을 구하라고 했죠. 이 저장량하고 약재량은 다릅니다. 은근히 말장난이 심하죠. 저장량과 약재량은 다릅니다. 저장량은 저장 용기에 실제로 저장될 수 있는 충전비에 의해서 저장될 수 있는 약재량을 따라 그 동일한 또 충전비가 되죠. 그 동일한 충전비를 많은 용기들이 있을 텐데 그 용기들의 약재 곱하기 용기 수가 실제 저장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CO2 설비일 때 저장 용기에 관한 설치 기준,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면 충전비는 고압일 때, 저압일 때가 있는데요. 고압일 때는 1.5에서 1.9고요. 저압은 1.1에서 1.4입니다. 근데 지금 고압식 이산화탄소 설비죠. 그 다음에 내용적은 68리터, 이거 최대 충전비를 따른다고 했죠. 근데 이 충전비라고 하는 단위는 리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서 68리터라고 했네요. 그럼 별표에 따른 킬로그램이 병당에 들어가는 킬로그램이 됩니다. 근데 이 별표가 뭐가 나왔냐? 35.79kg이 나왔고, 이것은 한 병당에 들어가는 실제 충전비에 따른 35.79kg만큼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되는 실제 소화 약재량은 718kg인데 한 병당 35.79kg이 들어가니까 너는 이것에 따른 절상한 병수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병수는 21병이 됩니다. 절상한 겁니다. 21병. 근데 실제 저장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21병에 곱하기 35.79kg 병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병 없어지고 이것에 따른 값은 751.59kg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했던 718보다 더 늘어났죠. 동일한 충전비에 따른 병당 들어가는 소화 약재량이 다르니까 그만큼 이상이 나올 수 있게 우리는 실제 저장량을 구한 것이고요. 그에 따른 답과 끝을 적으면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입니다. 전기실 화재 시에 소화약재 전량을 방출했다. 이미 방출했다. 방출 후 방호구역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가스 최적을 구하시오. 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 저장되어 있는 양이 718이 아니고 751.59kg입니다. 저장량 우리 방금 앞선에서 구했죠. 이것이 자 CO2는 자유유출입니다. 자유유출에 대해서 모르시면은 그 제가 풀었던 그 중문항 1번에 대한 영상 참고. 자, C가 적겠습니다. 이것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킬로그램. 근데 표면 화재 3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빛의 적은 고정값 0.57 빛의 적 고정값 이것에 대한 V가 지금 몇이죠? 80에 800 루베가 되는 것이고요. 이 C값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저장량에 따른 이것에 따른 솔브 기능을 통해 C는 41.46%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단 농도값 나왔고 이에 따라 가스 최적을 궁금해한다. 가스 최적의 단위로 보셔야죠. 단위도 킬로그램이냐 루베냐에 따라 이 일영상에서 다 다뤄봤습니다. 루베니까 2.303의 로그에 따른 C S하고 V인데 난 지금 루베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얘를 날려버리면 되죠. 왜냐면 얘 단위가 루베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죠? 800이죠. 자, 너 나왔어. 그럼 니는 뭔데? 니가 얘죠. 41.46 대입시키면서 이 별표에 대한 값을 루베로 나오게 하시면은 가스 최저까지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답 적으시고 뭐 가스 농도 41.46%,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스 최적 별표에 따른 루베라고 적으시고 마지막에 끝이라고 적으시면서 소문항 3번에 대한 문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과합배출구에 유도식을 쓰시오. 과합배출구는 왜 쓰죠? 소화약질을 방출 시에 방사 압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를 방지한다. 그래서 과합배출구, 과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압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 그러니까 손상을 방지, 구조물들의 손상을 방지. 과합배출구는 CO2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을 가지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밀리미터 제곱, 킬로파스칼,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민. 단위 조심. 단위 가지고 우리는 유도를 한다. 유도. 어떻게 유도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질량, 유량이 나오게 됩니다. 질량, 유량. P에 따른 Q가 되고요. 얘는 P에 따른 A하고 V가 됩니다. 질량, 유량이죠. 이거에 대한 단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했죠? 밀도. 얘는 S 세크니까 여기서 루베 퍼 세크 없어지면서 킬로그램 퍼 세크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단위 오케이. 그럼 너에 대한 단위 한번 보자. 넌 이거고, 넌 미터 퍼 세크 속도에 대한 단위야.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 V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EGH 나오죠. EGH까지 나오고 루트 EGH. 여기서 H를 바꿔주는 겁니다. P에 따른 PG가 나오죠. 그러니까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나오죠. 왜? 얘는 이건데 얘가 P하고 G야. 비중량이죠. 얘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 비중량의 단위 이것이죠. 여기까지 기본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기 좀 벅차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너가 없애줄 거는 없애줄 거야.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P하고 A까지는 그대로 또 따라와.
그 다음에 GG 없어졌으니까 2 곱하기 P에 따른 밀도가 됐어. 근데 니도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없애주는데? 루트 밀도가 되는 것이고요. A에 따른 여기서 2에 따른 압력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까지인데 얘네들을 한 번 더 바꿔주면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얘가 나왔고 이것을 그대로 이 앞에 머리를 따갖고 오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유도할 때 이게 Q였죠. Q였기 때문에 여긴 근데 M이네. 그럼 얘를 Q로 바꿔줄 겁니다. 이제는 Q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M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Q로 다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작 구하고 싶어 하는 거는 A니까 A는 Q에 2의 밀도의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밀도는 1.96 kg/m/s가 나옵니다. 어떤 조건에서 0도씨에서 1atm일 때 1.96의 밀도 값을 가집니다. 근데 이 밀도 값은 RT분의 PM이었죠. 대입을 시켜보면 되죠. ATM 44kg/kmol 이게 분자량, R은 나오고 T는 0도씨를 활용해서 273이 되는 것이죠. 이걸 하면은 1.96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얘를 일단 상수니까 얘를 수로 한번 바꿔볼게. 얘를 수로 바꿔보면은 그니까 0.505가 나오더라.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다 왔습니다. 0.505 어디서 나왔어? 라고 하신다면은 이거죠, 이거. 0.505는 루트의 2 밀도분의 1이 0.505가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식을 적어보면 너는 이거고 단위가 0.505에 따른 Q고 루트 P야. 대충 형태가 나왔어. 우리는 어떤 형태를 원하는데? 너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은 이거죠. 원래 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도하고자 하는 식. 근데 너는 지금 어떤 식이냐? kg/s야. 너는 그냥 파스칼이야 지금. 우리는 2단위로 바꿔줄 거야. 그럴 때는 전후라고 적으시고요. 환산 계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전은 말 그대로 전, 변화하기 전, 전과 후, 전. 근데 후는 우리가 예로 바꿀 거야. 그 환산 계수는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네들은 몇이 돼야 되냐? 10의 6승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Q, kg/s이고 kg/min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kg/min은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60s야. 쭉쭉 가겠습니다. 파스칼이야. 파스칼은 킬로파스칼로 바꾸고 싶어. 그럼 킬로파스칼로 바꾸기 위해서는 킬로파스칼에 10의 3승에 따른 파스칼이야. 왜 그런지 단위 변환만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환산 계수를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거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A, 지금 A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너의 부호는 이미 바뀌었어. 이제 환산 계수를 해줬으니까.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넘어가서 그냥 정수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0.505 곱하기 얘의 단위가 나와야죠. 60분의 1 곱하기 Q, 너의 단위는 이미 바뀌었어. 그 다음에 루트
다음에 12의 3, 그 다음에 파스칼. 이것에 따른 킬로파스칼이야. 넌 이미 바뀌었어 라고 해주시면 어떤 뭐가 나오냐, A는 266에 따른 Q에 루트 P가 나옵니다. 단위는 당연히 이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곱하기 0.9를 그냥 해주셔야 됩니다. 0.9 0.9를 해주시면은 이거에 따른 단위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39가 나오게 되면 루트 P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른 유도 공식, 이렇게 해서 과학 배출고에 대한 유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0.9 환상계에서 어떻게 해주는지, 니까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여기가 0.505에 따른 단위 환산되기 전에, 단위가 이게 단위 환산되기 전에 이 식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1.96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까지 확인. 그러면은 과학 배출고에 대한 유도 공식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5번입니다. 가스 압력식 기동 용기에 질소 0.5kg 충전되었을 때 기동 용기에 작용하는 게이지 압력을 구하시오. 이 게이지 압력 이거 갖고 또 말장난 많이 치죠. 자, 일단 절대 압력입니다.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이고요. 대기압 플러스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기압이라고 하니 우리는 얘네들을 구하고 싶다. 근데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던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동 방식, 우리가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엿볼 수 있죠. 자동식 기동 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설치 기준. 단 자동식은 수동으로도 기동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식인 경우에는 전기식과 기계식과 가스, 압력식이 있다. 전기인 경우에는 저장용기를 7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병 이상의 전자 개방 밸브를 설치하고, 기계식인 경우에는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가스 압력식인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내시 안전 56 압력이라고 외웠습니다. 내시 안전 56 압력. 56을 빼볼게요. 기동용 가스 용기는 5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를 6.0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충전을 시켜놔야 되는데, 온도에 대한 기준 21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 내시 안전 56 압력에서 56만 빼내면 기동용 가스 용기에 대한 기준이 나오게 되죠. 기준. 그렇게 된 경우 이제는 PV는 N분의 N의 RT로 하고, 우리는 PABS 절대 압력을 구할 것이며, 분자량과 부피, 질량과 이상기체 상수와 온도를 통해 파스칼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M은 무엇이냐? 0.5kg이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구할 거기 때문에 101325가 되죠. 다시 그거는 101325는 압력에 대한 단위고, 이상기체 상수니까 8314 M에 따른 킬로그램 몰에 따른 K 273 더하기 21도가 기준이니까 여기까지. M은 질소니까 14 곱하기 2가 돼서 28 kg 퍼 몰이 되는 거고, 28 kg에 킬로 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V가 무엇이냐? V 여기서 5리터 이상이라고 했죠. 근데 루베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루베로 바꿔주면 여기에서 단위 한번 보시죠. 킬로그램, 킬로몰, 그 다음에 M2가 되고,
뉴턴이 남죠. 그러면 이것을 빼오면은 이것이 되는 것인데 얘네들은 파스칼이 되죠. 그럼 이거를 구했을 때 파스칼인 건 오케이. 다 숫자가 뭐가 나오는데, 자, 숫자가 이걸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8729700 파스칼이 나왔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뒷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절대압력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할 때는 절대압력입니다. 파스칼. 여기에서 메가파스칼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메가파스칼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8.73에 따른 메가파스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답 아니죠? 왜냐?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인데 우리는 얘가 궁금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줘? 절대압력 마이너스 대기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절대압력이 8.73에 따른 메가파스칼이야. 그럼 대기압은 뭔데? 0.1 메가파스칼이죠. 0.10132호인데 0.10132호인데 없애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8.63 메가파스칼이 되는 것이죠. 이게 게이지 압력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여기다가 답 적으시고 끝 적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문항 2번에 대한 문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